제가 좀 잘 보이려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까지도 다 이렇게 이쁘게 박아서 육군 넣었습니다. 강한 친구. 강력한 보안의 원격 관리 체계 솔루션. 보안과 원격은 흔히들 상반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저희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격 지원용, 즉 망 내부에서 쓰시는 원격 지원용 리모트 콜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국방부, 육군본부, 공군본부 등 여러 사령부들에서 리모트 콜을 이용해서 원격이라는 것을 망 내부지만 쓰고 계십니다. 뭐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미 국방부라든지 청와대 국정원 등에서도 현재 동일한 제품을 쓰고 계시죠. 민간에서는 그 군대만큼이나 실은 망 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금융권들에서는 이렇게 원격 관리 솔루션을 신협, 미래에셋,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도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에서도 지금 원격 관리 솔루션을 쓰고 계십니다. 즉 망분리 상황에서도 외부 원격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격 그러면 이렇게 말 그대로 멀리 있는 것을 바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서 활용한다 라는 게 원격이죠. 그렇다면 이 원격 관리 체계 솔루션이 왜 지금 현재 군대에서 필요할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좀 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 이제 볼 수 있던 것 중 가장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예산 부분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은 그래프 보이시는 것처럼 꾸준히 상승하는 듯 보입니다.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도 있고 국가 총 지출 비용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국방 비용도 늘어나죠. 단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제가 봤던 포인트는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 즉 성장률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나.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감소 추세로 2017년에는 3.8%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높은가 낮은가, 많은 건가 적은 건가는 조금 뒤에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많은 큰 비용 중에 하나가 또 인건비죠. 그렇다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변할 건가? 현재는 68만 명인 이 군병력이 그 국방기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52만 명가량 23% 준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간부의 비율이 2018년까지 42.5%로 증가한다고 하고요. 병은 숫자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인건비가 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래프에서 예산은 올라가는데 인건비가 그 올라가는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보화 예산은 어떨까? 오늘 세션의 주제가 정보화 발전이잖아요. 정보화 예산을 봤을 때 2015년 대비 16년도에는 2.8%가 줄었습니다. 총 국방비에서 정보화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6.3%로 더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국가 총 지출, 검정색 그래프, 오렌지색 그래프가 국방비 총액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정보화가 포함되어 있는 전력 유지 항목입니다. 그래프 보이시는 것처럼 국가 총 지출은 연평균 4.5%지만 국방비는 3.6%, 국가 총 지출보다 낮죠. 그리고 정보화가 들어가 있는 전력 유지 항목은 오히려 마이너스 1.3%로 예산은 앞으로 점점 정보화 예산을 준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너무 그래프가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죠? 책자에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부스에서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졸리신 분은 그때그때 이렇게 손들어 주시면은 저희 부스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졸리신 분들은 선물 하나씩 꼭 챙겨드릴게요. 전력 운영비 현황 변화를 한번 보면 회색이 정보화 예산, 전체 국방의 정보화, 빨간색이 육군의 정보화, 나머지 흰색과 노란색이 증가율입니다. 여기서 볼 거는 요 두 가지입니다.
즉 국방 전체, 육해공을 다 합친 전체의 정보와는 연평균 9%를 상회하는데 육군만 놓고 봤을 때는 연평균 3%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육군의 정보와 예산이 점점 더 줄고 있는 겁니다. 왜 주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국방 예산 내 육군 예산은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국방비 중에 육군이 절반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원만 딱 떼놓고 보면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악정 못하고 계신 겁니다. 없는 예산 속에서 잘 운영되게 하시려고. 자, 이 그래프는 어느 비즈니스 또는 어떤 산업군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래프입니다. 뭐냐면 시간은 비용과 동일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비용을 들이면 성능은 그만큼 거의 45도에 가깝게 수직 상승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한 임계점을 지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 대비해서 성능은 떨어지긴 하지만 고품질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지난 시점에 이제 우리 부처 다 해놨어. 이제부터는 이제 좀 이거 가지고서는 잘 돌려보자 라고 하면서 운영관리 쪽을 좀 소홀하신다면 부실률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 그래프가 건설, IT, 그다음에 제조, 어느 산업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하면 안보경연구원에서 이제 쓰셨던 리포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방정보 시스템의 총 수명 주기상 운영 유지 시기로 신규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유지 보수가 크게 증가할 거다. 즉, 이 임계점을 지났다는 거예요. 국방에 있어서는 정보와 노고는 이 임계점을 지나고 이제는 운영관리기에 들어가야 한다. 너무 머리 아프시다고 하니까 금방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부분만 똑 떼놓고 봐도 2021년까지 17.5%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 즉 작년 대비 올해는 무려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대해서 비용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국가 총 지출 대비해서도 국방비도 감소하지만 그 국방비 감소 대비해서 정보와 예산은 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그 정보와 예산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와중에도 유지보수 예산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기는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예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본 공개 자료 중에 가장 최신 2011년도 자료라 지금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셨던 국방대학교에서 육군본부 의뢰로 국방대학교에서 작성하신 리포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유지보수 디바이스는 한 77%가 증가했습니다. 디바이스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고장률은 130%, 약 2배, 2.3배가 고장률이 증가한 거죠. 거기에 고장에 대한 지연율은 200% 가까이, 즉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비가 더 많이 도입될수록 실은 관리가 더 필요하고 손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연이 될까? 실제 현직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과다 정비 업무량,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된 인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디바이스들을 관리하려다 보니 빵꾸가 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비 지연이 그렇다면 왜 일어나냐 라고 봤을 때 지역센터 수 부족, 정비 거리, 대체 장비 미보유 등 그리고 운영 인력 부족, 즉 사람과 거리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군부대는 격오지 어디든지 다 상계해 있고 어디에도 PC든 전산 장비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거리 그리고 거기까지 도달할 사람이 부족한 현재 상태인 겁니다. 한 줄로 정비 업무량 대비 부족한 운영 인력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 인원, 왜 그렇다면 인원이 부족할까? 즉 유지보수를 하는 주로 이제
6번도 마찬가지고 뭐 사단법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기업체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유지보수를 하시죠. 근데 그 유지보수 인력 자체가 이직이 작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IT 쪽에는 워낙 사이클이 빠르지 않습니까? 사이클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적응하기도 전에 앞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은 다 파악도 안 됐는데 막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하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급 인력을 확대하고 지역센터를 더 늘려서 곳곳에 손길이 닿게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결론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답일까? 저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앞서 예산을 보셨죠?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력을 더 충원하고 센터를 더 만들어서 곳곳에까지 수렴될 수 있도록 할까요? 물론 이러면 좋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걸 현실화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그 중에 하나가 100% 대안은 낼 수 없을지언정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막내에서 쓰시던 원격을 외부망과 내부망을 연동시킬 수 있는 원격 관리 솔루션으로 해보실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부스에서 저희도 이게 전시를 하고 있지만 그게 바로 리모트 뷰 그 다음에 시크릿 에디션이라는 저희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이 진짜 사용 가능한가? 부대에서 망분리가 되어 있는데? 라는 질문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감독 규정 시행 세칙이라고 해서 망분리에 대한 규정을 세웠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산하기관은 다 적용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포지티브한 규제 방식으로 이거는 볼드치가 잘 안 보이네요. 보안정책 수립하고 사용자 인증 암호화, 사전 등록 이런 여러 가지 8개의 항목들을 충족시킨다면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리모트 뷰 시큐리티 에디션이 이 8가지에 대한 보안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 그 보안 규정을 지키고 있다면 원격 접속을 사용할 수 있겠죠. 저희는 이렇게 총 5가지의 항목으로 이 보안 규정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용자 통제, 관리자의 철저한 승인, 즉 망내에 있는 분이 망외에 있는 유지보수 협력 또는 내부 인원들이 들어오고자 할 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에 승인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일단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일어나는 모든 원격 지원에 대한 액션들을 다 스크린 녹화를 합니다. 모든 항목들을 다 녹화하게 되죠. 세 번째는 흔히 원격 그러면 많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부스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VNC 기반이에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VNC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을 내고 기업이 사와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일반적인 상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리모트 뷰 시큐리티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VRVD라는 엔진을 개발을 해서 이 VRVD는 좀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VRVD라고 하는 엔진은 기본적으로 보통 윈도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잖아요.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윈도우 그 밑에 단에 드라이버 단에 가상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네요. 가상 드라이버 단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접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캡슐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 이력 관련 당연하죠. 모든 로그를 다 남겨야죠. 이 사람은 언제 들어왔고 어떤 IP를 쓰고 있고 어떤 맥 어드레스를 쓰고 있고 와서 어떤 이벤트들을 발생시켰다 라는 것들도 다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장점은 이 접속 이력 관리 중에 이 외부 접속자가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네? 이걸 왜 실행시켰지? 라고 하는 걸 로그에 있는 텍스트로만 파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세요.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랬을 때 이벤트 시간만 확인한다면 바로 접속하면 녹화된 것을 확인하셔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CCTV와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호화 방식입니다. 국정원의 KCMVP 인증 받은 암호화는 물론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SSL 256비트 암호화 방식, 그리고 AES 128비트 다 모든 암호화, 통신 암호화 부분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규정을 가지고 대략적인 이런 구성도를 띄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 접속을 원하는 사람이 관리자에게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어떤 작업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내부에 있는 관리자는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원타임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그 한 번 접속한 다음번에는 다시는 그 아이디로 접속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시간, 그 다음에 IP까지도 다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이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망과 외부망을 브리치시켜주는 작업용 PC, 즉 콘솔을 두고 내부망에 접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PC가 될 수도 있고요, 서버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화면을 녹화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로그를 다 레코딩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큐리티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관리자가 통제해서 모든 작업 내용을 녹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즉 철저한 사전 관리, 그다음에 모든 활동을 녹화해서 마지막으로는 완벽한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뒷부분은 어떻게 실제로 운영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 이제 좀 구성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보시기는 좀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단, 요 부분들은, 복잡한 부분들은 프로그램북에 다 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북 아직 못 펼치신 분들은 207페이지예요. 2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청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이런 신청서는 워드가 돼도 되고요. 아니면 저기 바깥에 있던 그 POCS의 전자문서를 쓰셔도 됩니다. 사용자 권한을 요청하면 이 내부인은 사용자 요청을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항목들을 적고 어떤 작업을 할지에 대해서 다 보안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러면 내부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프로그램을, 원격을 제어할 대상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지만 원격을 할 사람은 실은 웹브라우저만 있어도 됩니다.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왜 웹브라우저를 구현을 했냐? 윈도우즈도 7, 8, 10 그리고 리눅스 쓰시는 것도 있고 또는 맥 쓰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OS가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맞춰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파편화를 줄이고 그 다음에 오류를 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던 건데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라고 해서 라이브 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 뷰라는 기능은 부대에도 예를 들면 PC 같은 경우에 수백 대씩 있으시잖아요. 그 수백 대 있는 거를 그러면 이 PC 들어갔다가 저 PC 들어갔다가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 보실 수 없으세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마치 CCTV를 보듯이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아도 이 화면상에서 실시간으로 상대방, 즉 원격지에 있는 PC가 지금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CCTV처럼 보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화면 중에 하나가 블루 스크린에 딱 떠있네? 라고 보면 이 단축키를 통해서 컨트롤 알트 딜레트 이 신의 한 수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로그 기록들이 다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한 사용자 관리자가 그 다음에 유저에게 부여하는 권한들도 세부화돼서 커스터마이징을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타임 아이디, 원타임 패스워드 또한 이렇게 8자리 난수 생성을 통해서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격들에 대해서는 다들 최근에는 많이들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따로 노출시키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저기 중령님이셨나 여쭤봤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투 모바일도 됩니다. 즉 PC에서 PC 붙는 건 당연하고요. 모바일에서 PC 붙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국내에서 아직까지 모바일에서 모바일을 접속해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유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VRVD라고 하는 저희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엔진입니다. 이 엔진의 가장 큰 차별점은 원격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화면을 통째로 스크린을 해가지고서는 상대방에게 쏴주는 겁니다. 계속 0.1초든 0.2초든 계속 전체를 스크린 캡처해서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데이터에 부하가 걸리겠죠. 패킷이 늘어나고 속도 느려지고. 하지만 저희 VRV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것만 변했다라고 하면 그 이동된 두 개의 아이콘만 픽셀 단위로 나눠서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킷은 최소화되고 트래픽 부하는 줄일 수 있고 속도도 빨라지겠죠. 말씀드린 요 PC, 모바일 제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는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을 쓰지 않습니다. 다 웹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럼 PC마다 플러그인이나 액티브엑스 때문에 프로그램이 안 깔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이 논 플러그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 그리고 연결 시 암호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증서까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다 돼서 저희 회사 자랑 잠깐만 1분만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끝내주셔서. 저희 알서포트는 순수 한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실은 국내에서 저희 매출의 절반이 나오고 일본에서 저희 매출의 절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안이나 그다음에 보수성이 상당히 짙은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제품으로 아시아에서는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시트릭스, 시스코 같은 그런 머메드한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그래도 탑5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사들은 이렇게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 저희 고객사로 지금 계시고요. 많은 제품 라인업 중에 오늘 설명드렸던 건 이 리모트 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리모트 콜은 아마 다들은 아니지만 소수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비진이라는 제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시간에 딱 맞춰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리모트 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앞서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비용,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그 효율성으로 인해서 성능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은 계속 줄고 있고 그 예산을 주는데 우리는 운영 관리는 해야 되고 성능은 계속 업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투자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원격도 하나의 대안 또는 원 오브 댐이 될 수도 있는 대안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규정들도 다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직은 실은 군부대에서 이 리모트 뷰 시큐리티 에디션을 도입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년 이맘 세미나에 나올 때는 실제 구축 사례를 가지고 어느 부대에서 어느 사령부에서 이렇게 쓰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걸로 다시 한번 좀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